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데이브 컨설팅 방송 라이브 방송 시즌 10 벌써 10번째 시즌입니다. 첫 방을 오늘 8월 31일 8시에 시작을 했네요. 이제 정리하실 기간이 됐습니다. 9월 달부터는 뭔가 대학교를 찾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찾아놓은 대학교들을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라인 짤 때는 상중하 라인을 짜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을 좀 찾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브 컨설팅 분석 방송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논술을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 논술 왜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이제 뭐 논술 준비 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만약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논술 대학교를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논술이랑 이렇게 복합적으로 짤 때가 있는데 논술 대학교를 논술 이제 강사님들이랑 이렇게 조율했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게 좀 있어서 네, 만일 어떤 학생이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갖고 와요. 연세대학교를 놓겠대요. 그리고요. 성균관대를 놓겠대요. 그리고요. 한양대학교를 놓겠대요. 이렇게 갖고 옵니다. 여기에 안정권이 있나요? 논술도요. 논술의 안정권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논술도요. 상중하로 짜셔야 됩니다. 논술대학교도 상중하로 짜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넣었다가 실력 안 되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대학교도 옆으로 짜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짜셔야 됩니다. 대학 라인은. 자, 첫 번째 논술대학교를 선정할 때 저희 컨쇼가 말하는 3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을 체크해야죠.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문장 중심인지 표가 있는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유형에 맞는 대학 라인을 먼저 구성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최저입니다. 최저 라인을 짜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일 세계합 6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세계합 6을 못 맞춰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 합 6 아니면 5 이런 걸 받쳐놔야죠. 그리고 또 뭘 넣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최저가 없는 학교도 넣어놔야죠. 우리 아이가 만일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데 아이가 수능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논술이 없는 거잖아요.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라도 준비할 수 있는 대학교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최저 없는 학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논술 짤 때는요. 문제 유형 체크를 했다라면 대학교 라인을 짤 때 최저 라인을 3개짜리 2개짜리 없는 거 이렇게 상중하 라인을 최저를 통해서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술을 보는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는데 10명 중에 이걸 2-3명밖에 안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대학교 논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하는 모의 논술을 안 보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라면 그 해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나타나는지 가장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대학교 모의 논술은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됐을 때 고3이 되자마자 내가 논술을 한다면 대학교 모의 논술이 언제 시행이 되는지를 다 조사해서 체크를 해놨다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만약 할 거면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은 지금 늦었기 때문에 요거 2개는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논술은요. 대학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거 물어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있고 숙명여대가 있어요. 그랬을 때 두 학교 중에 어느 논술 시험지가 어려울 것 같으십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성균관대학교겠죠? 아닙니다. 숙대 시험지도 엄청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논술 시험지 보면서 진짜 어렵다라고 평가한 건 연대가 아니에요. 시립대였지. 이것처럼 대학교 레벨에 따라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거 되게 옛날에 한번 해드렸었던 건데 논술은요 경쟁률이 허수입니다. 이게 실질 경쟁률이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허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30대 1이잖아요. 30대 1이면 이거 진짜 실질 경쟁률은 한 8대 1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게 실질 경쟁률이고요. 요거는 허수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경쟁률의 차이가 나냐면 빠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되게 많거든요. 자, 그리고 최저의 답이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과전형처럼 최저를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최저 없는 것도 좀 짜놓으시라고. 우리 아이가 만일 논술을 한다라면 최저 없는 거 하나 정도는 짜놓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의 답이 또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보통 논술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합격선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합격선을 형성했을 때 선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선이냐면 여기부터 여기가 뭐냐면요. 여기부터 여기가 우리 아이들의 합격입니다. 합격하는 아이들의 인원이에요. 합격선이에요. 여기가 요 빨갛게 칠한 데가 우리 아이가 합격하는데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데이터들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요 위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학교로 추합권으로 빠져나갈 아이들입니다. 잘 봐서 빠지겠죠. 여기 있는 아이들을 지금부터 파란 색깔로 치는 데가 있습니다. 아, 이거 요렇게 칠까요? 요렇게 칠까요? 요렇게 파란 색깔 요렇게 지금 파란 색깔로 친 데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실질 경쟁률 8대 1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실질 경쟁률이에요. 요렇게 파란 색깔로 밑금 친 데가. 그러면 얘네 누구냐면요. 얘네 요 밑에 있는 여기가 누구냐면요. 최저를 못 맞춰오는 아이들입니다. 저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최저 못 맞춰오는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와요. 여기 있는 애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준비 자체가 안 된 아이들이나 시험을 보면 안 되는 아이들인 겁니다. 시험을 보면 안 되는 아이들 중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아이가 자연계 수리논술을 볼 건데요. 수학 등급이요. 막 4등급, 5등급이래요. 솔직히 3등급도 힘든 거거든요. 막 4, 5등급 수학 성적이 4, 5등급인데 수리논술을 보러 간대요. 이런 아이들은 맨 밑에 깔라. 그러니까 대학에다가요. 전형료원 내주러 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가. 걷다가 6월 모평이 끝났어요. 6월 모평이 끝났는데 우리 아이가 수시로는 늘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인데요. 이제 학원에서나 학교가 말합니다. 논술이나 한번 해봐라. 이래서 하는 애들. 우리 아이가 논술 실력이 어떤지도 테스트 안 해보고 그냥 하는 거죠. 왜? 할 데가 없거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반드시 우리 아이가 논술을 한다라면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테스트는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논술학원에서는 받으시면 안 된다고. 당연히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3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대학 논술 필수라고. 진짜 객관적으로 해주잖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 모의논술을 봤는데 평균점이 안 되거나 평균점이잖아. 그러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수를 받아보셨을 때 그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이게 논술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자,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거 2개 정도는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유형을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어떤 유형 패턴의 대학을 찾아야 되는지,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진짜 냉정하게 최저를 어떻게 맞춰오고 있는지. 안 된다라면 최저 없는 학교들도 구성을 해야 되고 3개, 2개 없는 거 이렇게 구성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짜다 보면 상중하 라인이 또 짜지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수준은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논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높이 던질 수가 없으니까 논술을 가지고 대학교를 던져야겠다라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던지시면 다 떨어집니다. 보통 아이들이 논술을 짜오는 거 보면은 위아래로 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옆으로 짭니다. 옆으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리스크 엄청 세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원하는 걸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 이거를 지원할 때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지원 라인이 짜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학생이 있습니다. 컨슈 학생이 있고 컨슈 마태 학생이 있어요. 컨슈 학생은요, 내신이 1.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학별로 환산 점수 돌려보셔야 됩니다. 최저 라인은 지금 둘둘둘을 맞춰왔어요. 6월 모평이랑 9월달 가처점을 봤더니 둘둘둘을 맞춰오는 아이고요. 모평 100분위는 85점이 나와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1.5등급 아이가 모평 점수가 85점 나온다는 건 모평 갖고 대학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신이 모평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잖아요. 대학 레벨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수능 갖고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수시 갖고 받치고 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대학 라인을 짤 건데요. 일단 생기부 수준이랑 이런 거 다 빼고요. 어느 정도 생기부 수준이 돼 있다. 그러니까 생기부 수준이 만약 A 정도 되는 친구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고려대학교 학추 받아야겠죠.
1.5등급이면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도전권이 되는 거고요. 성균관대학교랑 한양대학교도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 1.5면은요, 중앙대학교 추천받아서 최저 맞추면 갑니다. 갈만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갈만한 과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했네. 갈만한 과들이 있어요. 1.5면 충분하거든요. 서강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1차 안정권을 형성했잖아요. 자, 1차 안정권이 중앙대학교예요.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보다 높은 대학교로 학종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높여보면 네, 성균관대 아니면 한양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올리게 되는데 생기부 수준도 A래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겠죠. 자, 그런데 경희대학교 고교연계를 하나 더 집어넣겠대요. 왜? 우리 아이가 만일 수능장 가가지고요, 최저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얘는 죽어도 재수는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2, 3, 5짜리로 해서 하나 더 받쳐놓겠죠. 얘는 완전히 2차 안정권이겠죠. 이렇게 라인을 짜면 보세요. 고려대학교부터 경희대학교까지 카드를 쭉 늘려트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떨어질 일이 없겠죠. 근데 진짜 떨어질 일이 생긴다라는 건 이거 3개가 떨어졌는데 우리 아이가 333 갖고 왔어요. 이러면 이제 벼락 맞아 따죠 제가. 그것까지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그러면 국민대까지 내려야 되는데 가겠습니까? 1.5회가.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이고요. 두 번째, 컨슈마트라는 학생도 어떻게 이렇게 구성됐는지 한번 볼게요. 내신이 일단 1.8이고요. 이 아이는 생기부가 B뿔이라고 하겠습니다. B뿔 정도의 수준이에요. A까지는 안 나오나 봐요. 자, 내신이 1.8인데 우리 아이가 최저 라인은 4, 2, 3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 아이는요, 3개 합으로 맞춘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2개가 우리 아이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모평 점수를 봤더니 92점 정도가 나오는 인문계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건국대학교 정도고 동국대학교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대동대 라인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건국대학교부터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건국대학교는 약간 점수가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국대학교가 안정권이면 우리 아이는 다 떨어져도 수능으로 동국대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좀 변수의 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장 가서 무너져 버려요. 이거는 진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예측하면서 짤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일단 내신이 1.8등급인데 B뿔 정도 되니까 대학 라인은 서강대부터 시작하겠답니다. 와, 완전히 도전권이네요. 완전 던진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죠? 왜 그러냐면 서강대학교는 1등급,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등급 중반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기부도 A가 아니고 B뿔이니까 그래도 던지겠대요. 왜 던지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밑에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가 동국대학교 두드림으로 그래서 넣어놓겠대요. 나는 어차피 동국대학교가 안정권이라고, 수능이 안정권이라면 그냥 두드림으로 도전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두드림을 집어넣었는데 1.8등급 정도의 생기부가 B뿔 정도 나오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 요거에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안정권으로 잡아도 된다. 하지만 교과만큼의 안정권은 아니야. 리스크는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딜 받쳐놨냐면 건국대학교 학추를 받아왔습니다. 학추로 넣겠대요. 그런데 요번에 건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신설됐기 때문에 1.8이 들어간다라는 거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적정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학주를 하고요. 시립대학교를 우리 아이가 추천을 받아왔는데 도전을 해보겠답니다. 최저를 하나 올려서. 왜 그러냐면 건대동대 밑으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러니까 시립대학교를 한번 도전해보겠답니다. 최저를 한번 높여보겠대요. 오케이, 괜찮겠죠. 그리고 중앙대학교랑 서강대학교를 학종으로 집어넣는데 보세요. 건대랑 동대를 밑에 이렇게 받쳐놨기 때문에 위로 카드를 올리기 시작하면 서강대학교 카드가 나옵니다. 던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짜지는 겁니다. 자, 하나에는 수능이 아닌 수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정권을 찾으면서 대학교를 구성한 거고요. 하나에는 모평 점수가 있기 때문에 납치당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모평 점수에 맞게끔부터 시작하겠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거 안 넣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난 동대는 안 넣고 그냥 바로 도전 더 하겠다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경희대학교나 이런 거 넣으라고 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경희대학교 르네상스 한번 집어넣어보자고. 아니면 경희대학교 추천받아 오라고. 고교연계로 한번 넣어보자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를 경희대학교 고교연계나 경희대학교로 바꿀 수도 있겠죠.
요런 라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 라인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 위에 나와 있는 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게끔. 그래서 어느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들을 찾아내려가면서 구성을 하시는데 보통은 학부모님들이 서강대를 놓잖아요. 서강대 놓으면 중앙대 놓고 성균관 놓고 한양대 놓고 이렇게 놓으세요. 그게 안정권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 내신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1.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뭐 서강대학교는 아니다. 서강대학교는 교과로 넣으면 합격할 거 아니야. 스카이를 넣었어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랑 한양대학교를 넣었는데 아이가 서강대학교는 안 가겠다 그래서 성균관을 2장을 넣었나 봐요. 여기에 안정권이 있어 보이십니까? 난 없어 보이는데. 그잖아요. 여기는 안정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놓으세요. 저 1.3은 서강대학교 추천은 무조건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정권을 형성하실 거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런 라인들. 그러니까 대학교를 집어넣으실 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으로 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삼각형으로 넣고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이아몬드로 집어넣어서 안정권을 형성해 나가면서 안정권을 잡아놓고 위로 올리면서 대학 라인을 짜셔야지 그게 더 안정적인 겁니다.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래를 잡아놓고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대학 라인을 구성하시는 게 이제 9월달이 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즌 10이 시작됐잖아요.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 저희가 라이브 방송하니까 화요일, 목요일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대1 상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